야, 할멈, 이게 뭐야? 밥이 이렇게 적어? 박영식 대대장의 목소리가 사병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오후 12시 30분 배식을 받으러 온 장병들이 모두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70세가 넘어 보이는 김순자 할머니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식 대대장은 키가 175cm 정도의 배가 나온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위험보다는 오만함이 먼저 눈에 띄었죠. 그는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서서 김순자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규정량대로 배식해드렸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규정량? 이게 규정량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박영식 대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이 부대의 대대장이라고. 그런데 이딴 식으로 배식해? 주변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장병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죠. 대대장 앞에서 감히 누가 말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식 대대장은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앞으로 내가 오면 제대로 해. 알겠어? 그는 할머니가 다시 배식해준 밥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장병들은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죠. 하지만 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할머니에게는 이 작은 수입이라도 소중했거든요. 저녁 배식 시간이 되자 박영식 대대장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태도로 다가왔죠. 할멈, 오늘 저녁은 제대로 해봐. 할머니는 최대한 많이 배식해드렸지만 박영식 대대장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이것도 적어. 다시 해. 그는 식판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더 퍼주자 이번에는 국물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할머니는 서너 번이나 다시 배식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장병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대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런 굴욕쯤은 참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박영식 대대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 2번씩 사병식당에 나타나서는 김순자 할머니를 괴롭혔죠. 처음에는 배식량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점점 더 사소한 것들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할멈, 이 국자 제대로 씻었어? 더럽잖아. 멀쩡한 국자를 보고도 박영식 대대장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시 씻어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국자를 다시 씻으러 갔습니다. 이미 깨끗했지만 말대꾸할 수는 없었거든요. 밥이 너무 질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있는 밥이었지만 박영식 대대장에게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입맛도 없어진 거야? 제대로 못하겠으면 그만둬. 김순자 할머니의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괴롭힘에 마음이 상했지만 참아야 했죠.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게 뻔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른 취사병들도 할머니를 동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에게 대들었다가는 자신들이 곤란해질 게 뻔했거든요. 그들은 할머니에게 힘내라는 말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박영식 대대장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할멈,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갔어. 위생관리도 제대로 못해.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없었지만 박영식 대대장은 큰 소리로 야단쳤습니다. 주변 장병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또다시 굴욕을 당해야 했죠. 사과해? 내가 더러운 음식을 먹을 뻔했잖아. 박영식 대대장은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느 날은 할머니가 배식하는 속도가 느리다며 화를 냈습니다. 할멈,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젊은 사람들 시간 뺏지 말고 빨리빨리 해. 70이 넘은 할머니에게 빠른 동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만 박영식 대대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거든요. 비록 대대장에게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다른 장병들은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한 이등병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밥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박영식 대대장 앞에서는 누구도 할머니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작은 방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바로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이철호 중사는 할머니에게 있어 영원한 자랑이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에 대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괴롭혀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가만히 두지 않으셨을 텐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야 했거든요. 부대 정문을 지나면서 할머니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문 옆에 걸린 역대 사단장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저분이. 할머니의 시선이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현재 사단장인 이철수 장군의 사진이었죠.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할머니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취사장에서 일하던 중 할머니는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이번 주에 시찰 나오신다던데. 맞아요. 이철수 사단장님 직접 오신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철수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영식 대대장이 또 나타났습니다. 할멈, 오늘은 뭐야? 반찬이 이상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이었지만 박영식 대대장에게는 또 다른 트집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대대장님, 반찬은 모두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먹어봐. 박영식 대대장은 할머니에게 반찬을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젓가락을 들었죠. 맛이 어때? 짜지 않아? 박영식 대대장은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적당해요. 할머니가 대답하자 박영식 대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맛이 둔해져서 모르는 거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를 찾아냈죠. 바로 남편의 전사통지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속했던 부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사단.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가 다녔던 부대가 바로 여기였구나. 할머니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편이 복무했던 그 부대라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같은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왜 그 대대장은 저를 그렇게 괴롭힐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군복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오래된 군복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그 군복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박영식 대대장의 갑질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할머니를 무시하고 반말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할멈. 이리 와봐. 할머니를 마치 하인처럼 부르는 박영식 대대장의 모습에 다른 장병들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요, 대대장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영식 대대장은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알이 설익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있는 밥이었지만 박영식 대대장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자 박영식 대대장은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식 대대장은 부대 행정실로 김순자 할머니를 불러냈습니다. 앉아. 그는 할머니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죠. 할멈, 솔직히 말해. 나이가 몇이야? 박영식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72입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자 박영식 대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72. 그 나이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박영식 대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매일 실수투성이인데? 실제로는 할머니가 특별한 실수를 한 적이 없었지만 박영식 대대장은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박영식 대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부대 급식 관리자로서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박영식 대대장의 말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나이 들어서 제대로 못하는 게 잘못이지.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대장님, 저 이 일이 정말 필요해요. 다른 갈 곳이 없거든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부대가 자선단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가 간청했지만 박영식 대대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됐어.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할머니를 쫓아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장병들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취사장으로 돌아갔죠.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대장이 저를 내쫓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에서 저는 이렇게 쫓겨나는군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깜짝 시차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평소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철수 사단장이었기에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박영식 대대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야, 모든 준비 제대로 해놔.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시는데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다 죽은 줄 알아.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진 목소리였죠. 김순자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면 그만두게 될 텐데 사단장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점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할멈, 박영식 대대장이 취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실수하지 마. 사단장님이 오시는 날인데 문제 생기면 진짜 가만 안 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11시쯤 부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철수 사단장이 탄 차였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사단장은 부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엄함과 함께 온화함도 느껴졌어요. 박영식 대대장은 사단장을 맞이하러 급히 뛰어갔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시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부대 상황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고 있군. 이철수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보고는 필요 없고 부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만 보고 싶네. 박영식 대대장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먼저 급식소부터 둘러보시죠. 박영식 대대장이 제안했습니다. 부대원들 식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철수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일행은 사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취사장에서는 김순자 할머니가 혼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취사병들은 사단장 방문 준비로 바빴거든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서 이 많은 일을 다 하시는 건가요? 이철수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박영식 대대장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다른 취사병들이 잠깐 나간 사이라서요. 이철수 사단장은 김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구부러진 등과 주름진 손을 보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사단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네, 사단장님. 몇 달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그 순간 이철수 사단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이철수 사단장은 김순자 할머니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역시 사단장을 보면서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요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이철수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맛있게 먹고 있다면서요? 박영식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괴롭혔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주시고 계시죠. 박영식 대대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사단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배식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철수 사단장의 제안에 박영식 대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부대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장병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배식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사단장이 지켜보고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 장병이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젊은 이등병이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배식해줬습니다. 이철수 사단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와 장병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장병들이 할머니를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박영식 대대장의 말과는 달리 이철수 사단장은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박영식 대대장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어요. 대대장, 할머니와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철수 사단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죠. 박영식 대대장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일병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사단장님,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철수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일병은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예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순간 이철수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이철수 사단장이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이철호 씨였나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이철수 사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눈앞에 선 사단장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철수야.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였죠. 이철수 사단장은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철수야, 정말 너구나.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봤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장병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박영식 대대장은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할머니가 바로 사단장의 어머니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왜 일하고 계세요? 이철수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구했단다. 할머니는 아들 걱정시킬까봐 대대장에게 괴롭힘당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철수 사단장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한 취사병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할머니께서 그동안 너무 힘드셨어요. 그는 박영식 대대장이 할머니를 괴롭힌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트집을 잡으시고 모욕을 주셨어요. 어제는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고요.
취사병의 증언에 이철수 사단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하나둘 나서서 증언했어요.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저희는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대대장님이 할머니를 하인처럼 부르셨어요. 장병들의 증언이 계속되자 이철수 사단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박 대대장. 이철수 사단장이 박영식 대대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금까지 들은 게 사실입니까? 박영식 대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박영식 대대장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실수를 많이 하셔서. 실수. 이철수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철수 사단장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야, 괜찮다. 이제 그만. 괜찮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철수 사단장은 박영식 대대장을 노려봤습니다. 제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시죠. 사단장님, 저는 그냥 70이 넘으신 분을 하인처럼 부르는 게 그냥입니까? 박영식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장병들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이철수 사단장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6.25 참전 용사의 유족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의 아내예요. 그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너무 화내는 모습을 보며 말렸습니다. 철수야, 그만해. 이제 됐어. 하지만 이철수 사단장은 끝까지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박 대대장, 지금 당장 사표를 쓰세요. 이철수 사단장의 명령에 박영식 대대장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장병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던 박영식 대대장이 마침내 벌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박영식 대대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철수 사단장은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인의 기본은 예의와 존중입니다. 그것을 잊은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철수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확실히 정리하겠어요. 그날 오후 부대 전체에 긴급 집합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사단장은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김순자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이시자 6.25 참전 용사의 유족이십니다. 앞으로 모든 부대원은 할머니를 최고의 예의로 모셔야 합니다. 장병들은 할머니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했습니다. 젊은 목소리들이 울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단다.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잘해줬어. 고마웠어. 할머니의 말에 장병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철수 사단장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 너희 아버지가 지키려던 이곳이잖니. 하지만 어머니. 철수야, 엄마는 이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해주는 게 좋아. 그게 내 행복이야. 할머니의 말에 이철수 사단장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 후 김순자 할머니의 부대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거든요. 새로운 대대장도 할머니께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장병들은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마웠어요. 이철수 사단장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께서 이 부대의 마음이 되어주고 계세요.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철수가 훌륭한 군인이 됐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이 나라를 계속 지키고 있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박영식 전 대대장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군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다시는 군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그 부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젊은 장병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며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도 보여주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